Ladies and gentlemen.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600분이 넘는 분이 들어오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좀 저희가 바쁘게 가야 됩니다. 앞에 코로나19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요. 첫 코너 뉴스픽. 화요일 목요일은 두 분이 함께해 주고 계시죠.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이제 소속 지자체장들의 성범죄 또 2차 가해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또 누가 참여를 한 것인지 조성실 전 대표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의 성범죄와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에 대해서 재차 사과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탄희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기자회견문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권인숙 의원, 그리고 박주민 의원, 양이원영 의원, 네. 그다음에 비례대표인 이수진 의원과 장경태 의원, 최혜영 의원 등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요한 요지는 그동안 벌어진 민주당 소속의 광역자치단체 등의 공력형 성범죄로 인해 고통을 겪고 계신 피해자분들께 한번 깊이 사과를 드린다. 네. 개인 의원의 자격으로서라도 이제 민주당이 일으킨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리고 또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을 이뤄내겠다라는 약속을 담았습니다. 네. 이제 다만 이거는 캠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이제 개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상 발표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공식적으로 해냈다라기보다는 한편으로 이제 2차 가해를 계속해서 하는 공직자나 당직자에 대해서 공적 업무를 불허용하거나 당원권 제재 등을 하는 강력한 조치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어떤 다짐과 같은 형태의 기자회견으로 좀 읽혔습니다. 네, 다짐을 한 것이다. 자, 근데 관련 보도가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사과에 대한 어떤 반응이 딱히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고 어제 했다는 그 시기적인 부분 과연 조금 늦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내용과 의미 이걸 한번 좀 두 분과 함께 짚어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많은 국민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공식 대선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그렇죠. 날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전날 이루어진 그 사과 기자회견이 그런 어떤 정치적 어떤 그 시기와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의구심도 들게 되고요. 네. 그리고 언론 보도도 살펴보니까 한 4건 정도 이제 보도가 됐는데 예. 이제 언론이라는 것도 어떤 뉴스 정말 뭔가 새롭고 가치 있거나 그렇죠. 뭔가 정과 다른 양상이 있는 내용이거나 이제 그럴 때 더 많은 보도를 하게 되는데 뭔가 새롭지도 않고 진정성이 있지도 않고 뭔가 충격적이지도 않은 이제 그런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언론들도 그냥 재차 사과했다 이런 식의 보도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은 민주당이 이제 충남, 서울, 부산 지자체장들의 연이은 권력형 성범죄가 터지고 나서 네. 이제 그때 당시의 행보가 실은 가장 중요했죠. 그때 그 성범죄가 터지고 나서 민주당이 정말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느냐, 네. 그에 따른 액션을 취했느냐, 그걸 보고 국민들께서는 이게 정말 진정으로 반성을 하는구나, 뭔가 변화를 도모하려고 노력하는구나라고 그렇죠. 느꼈을 텐데 그때 당시에 반성은커녕 그때 당시 후보를 재차 다시 이제 출마를 시키면서 예. 보궐선거를 진행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4.7 재보궐선거도 서울과 부산 모두 후보를 출마를 시키게 네. 됩니다. 민주당이. 네. 그때 당시에 원래 당원 당규상에서는 민주당 어떤 현직 지자체장의 잘못으로 인해서 거리가 발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출마를 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것 자체도 거의 어기거나 변경하면서까지 출마를 하게 됐고 그런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사실상 민주당에 등을 돌렸다라고 봅니다. 네. 그 이후로도 실은 사과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송영길 당대표가 새롭게 이제 취임을 그렇죠. 하고 나서 네. 송영길 당대표가 한 일주일 동안 민심 행보를 하고 나서 정말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이 부분에
부분에 대해서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로도 여전히 민주당 소속 뭐 정치인들의 좀 잘못된 발언들이랄지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듯한 어떤 발언, 그리고 민주당 고 박원순 시장의 유족 변호인이 오히려 이제 피해자를 계속 2차 가해하고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두둔하는 네. 뭐 이런 발언들로 계속 구설수에 오르면서 결국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로는 사과한다지만 네. 진정으로 사과한다는 느낌은 받지 못한다는 인상을 더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그 사과 기자회견도 물론 민주당 개별 의원들 각각의 입장에서 어느 누군가는 정말 진실되게 이건 정말 우리 당의 다 정말 반성해야 어떤 돼. 진실된 예. 행보로서 네. 과오를 반성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움직임으로 이 기자회견을 추진했을 수는 있겠지만 예. 실은 그 내용적인 면에서도 보면 당 차원에서 뭐 전문가 감수를 의뢰하고 또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2차 가해를 하는 발언자들에 대해서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지만 그건 개별 의원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상 당 지도부가 강행 의지를 갖고 있어야만 성사되는 일들이고 네. 대체적으로 윤리에 뭔가 제소가 되더라도 그렇죠. 당 차원에서 뭔가 확실한 그게 언지가 없다면 제명이라는 최고수의 제명이 이루어지기 전에 대체적으로 스스로 그냥 탈당하거나 네. 아니면 당원권 정지가 되는 그런 유야무야한 그런 윤리로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그렇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효성이 좀 극히 낮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 대표님께서는? 네, 저는 지금 기자회견에 참 이제 연명하셨던 의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지금 필요한 건 역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뭐 관련된 사과는 뭐 예를 들면 피해 호소인으로 뭐 지적했던 부분이나 이런 거는 인권위의 권고가 있고 난 그렇죠. 다음에 개별적인 의원들의 차원에서 좀 뭐 사실상 간접적으로 느껴지는 이제 사과의 발언들이 있었기는 했었고요. 네. 근데 다만 우리가 뭐 아이들하고 대화를 해볼 때만 해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사과의 가장 중요한 거는 타이밍과 진정성이거든요. 그렇죠. 그 진정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다만 이 내부에서 국민이 강제한 것이 아니라 당내에서 이미 당원 당규를 통해서 어떤 다짐과 약속을 했던 것에 대해서 위배를 했고 예. 심지어 이제 이낙연 당대표 당시에 당원 당규를 개정하면서까지 후보를 무리해서 냈던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책임지지 않는 모습으로 이미 평가가 되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진정성을 다시 보이려고 한다면 네. 향후 정권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내부의 어떤 2차 가해에 대해서 어떤 브레이크를 걸 것인지에 대해서 하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역할로서 보여야 한다라는 부분을 좀 행동으로 강조를 보여라. 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뉴스에 미반영된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 만약에 뉴스에 많이 일파만파 보도가 됐다고 하더라도 네. 사실상 이번 표심에는 반영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네. 이 시점은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앞둔 것도 있지만 오거돈 전 이제 부산시장이 고법에서 징역 3년형의 실형을 다시 한 번 더 확인받는 네. 일이 지난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반영이 된 결과라고 보입니다. 근데 공교롭게 지금 대선의 뭐 논란의 중심 여러 가지 검증의 대상이 이제 정책이나 어떤 미래지향성보다는 사실상 신변 중심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렇죠. 그 한가운데에는 굉장히 여성 혐오적인 발언이나 예. 코멘트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타당의 뭐 배우자에 대한 서로의 논란이나 이런 것들 중심에 뭐 주가 조작 논란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실질적으로 이제 공직자로서 향후에 어떤 제발 이게 공적인 공권력과 연결돼서 뭐 예를 들면 유사한 뭐 또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가치 판단을 줄 수 있는 검증은 굉장히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그 바탕에 있는 지지자를 비롯한 이제 극성 지지자들의 여혐적인 어떤 발언이나 콘텐츠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있었던 이제 뭐 그 광역지자체단체장들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과와 재발 방지가 있었어야 하는 것이고요.
타당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당에 있어서도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넘지 말고 최소한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윤리의 선이라든지 정치적인 선을 마련하자라고 지지자들과 당내에 있는 지도부들을 설득해내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국민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사과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렇군요. 네, 당 지도부를 어떻게 설득해내느냐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행동을 보여라 이런 의미를 얘기해 주셨어요. 또 추가해 주실 말씀이 혹시 있으세요? 네, 아니요. 네. 자, 그럼 앞으로 또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또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표심에 과연 반영이 될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야겠네요. 지금 또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 상황이 지금 계속 심각해지고 있어서 개학은 지금 이제 날짜가 다가오고 있고 여러 가지 걱정이 학부모들 입장에서 많습니다. 교육부가 지금 유치원생, 초등학생 일주일에 2회 집에서 검사를 한 뒤에 등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지금 이런 내용이 발표가 돼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좀 아이들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온다 그러는데 그 내용이 어떤 방안인지 거기에 대해 어떤 반응들이 또 나오고 있는지를 신보라 의원께서 정리해 주시죠. 네, 교육부가 1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네. 유치원 초등학생뿐만 아니고 중고교와 교직원들까지도 확대하는 것까지도 지금 내부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최종적인 선제 검사 횟수, 그다음에 키트 사용법, 배부 방식 등은 시도교육청과 추가 협의해서 오는 16일 발표키로 했습니다. 16일. 지금 알려진 방안에 따르면 등교를 시작하는 3월부터 유치원 초등학생은 3월 첫째 주에는 한 번, 네. 둘째 주부터는 일주 이외에 자가 검사를 실시해서 결과가 음성이면 등교할 수 있고요. 예. 양성이면 PCR 검사를 받도록 권유가 될 예정입니다. 예. 학부모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긴 하는데요. 아이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것을 무서워하는데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필수로 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반응도 있고요. 또한 어쨌든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등교를 해서 수업을 받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다만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반대 글이 게재가 됐는데 하루 만에 2만 4천여 명의 동의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좀 들여다봐야 될지 조 대표님께서는 어떤 점을 주의해서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뭐 백신 접종률과 그리고 뭐 중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 사이에서 이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네. 추세를 반영했을 때는 일정 부분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동의가 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현재 현장에서 굉장히 혼선이 일고 있는 것은 네. 일관성의 문제와 철학의 문제 때문에 거부감이 많이 드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문제인가요? 그 일관성이라는 네. 것은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방역 지침을 굉장히 대폭 이제 하향을 해서 맞아요. 열어둔 상황에서 학교에 등교하려는 그리고 심지어 유치원에 등교하려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상향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접종자의 비율이 차이가 난다고는 하지만 예. 그 전에도 일상적인 이제 어른들의 생활을 유지를 하되 작년 재작년 지나면서 가장 크게 규제를 받았던 것이 학교 등교의 부분이었거든요. 3분의 1로 줄여서 등교를 그랬죠. 한다든지.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좀 반발이 일었던 게 3분의 1로 등교를 하게 되면 한 교실에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3분의 1씩 등교를 하는 것으로 처음엔 이해를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3분의 1의 반이 등교를 하고 나머지의 다른 반이 등교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또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뭐 급식실이나 혹은 공중으로 이제 그렇겠죠. 이용해야 되는 복도나 이런 밀집도는 줄일 수 있습니다만 이제 희생하는 어떻게 보면은 각 가정에서의 이제 뭐 추가적으로 돌봄의 문제라든지 맞아요.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각 가정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이게 과연 정말 효율적인 방법인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처음부터 일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와서 좀 공교롭게 동시에 성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폭 이런 부분을 열고 학생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단속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치명률이나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의 백신 접종이나 이런 거와도 좀 연결이 되는데 네. 계속해서 사실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강제하거나 어려운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재차 누적해서 나왔던 상황에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또 학생들이 주 2회씩 이제 자가검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좀 일례로 보자면
이렇게 받아들이는 정책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가장 큰 거잖아요. 네. 근데 전체의 방역 관리 차원뿐만 아니라 내 아이를 지키고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받아들일 때 아이들의 안전이 좀 더 그렇죠. 우선적으로 고려된다라는 네.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 아이가 7살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예.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하고 산하죠. 있습니다. 근데 네. 내일 발표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예. 상황은 교육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같은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게 됐을 때는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괜찮고. 규제를 받지 않고 유치원을 가게 됐을 때는 규제를 받게 되는 굉장히 이렇게 일관되지 않은 어떤 그러네요. 사항들이 발생을 하는 현장 거거든요. 안에서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이들과 가정이 담보해야 되는 실익 대비 현실적으로 이게 정확도도 떨어지는데 어느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와 좀 반대적인 마음들이 가장 큰 것이 일관성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지적이 될 수밖에 네. 없는 거군요. 네. 신보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쨌든 대안이 좀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오미크론 확산에 의해서 코로나19가 계속 이제 확진 양상이 계속 급증하고 네. 있는데 특히나 이제 유치원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접종 의무 대상에선 제외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간.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난 주말을 포함한 11일에서 13일 동안 서울 지역만 하더라도 서울 지역 유치원 초중고교 학생 1,55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고요. 네. 그 대상 중에 초등학생이 910명으로 확진자가 가장 많았다고 많네요. 합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10만 명당 확진자 비율이 10대가 또 가장 높다고 해요. 전 연령층에서.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학생에게 대면 수업 기회를 제공을 하고 또 이제 미접종 대상이었던 그간 학생들에게 접종 의무 대상으로 변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제 차선책으로 오미크론, 자가 검사를 검사라도 이제 하게끔. 계속 받게 해서 음성 판정을 받은 학생들 위주로 등교를 하게끔 하겠다. 이런 선택을 좀 하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지금 보면 학부모 커뮤니티들 사이에서 저도 이제 어린이집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아이가 그 코를 쑤시는 것 자체를 굉장히 거부하게 되면 지금도 그런 댓글이 많이 올라오네요. 보낼 수 자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양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함께 예. 그 PCR 검사와 자가 검사 키트는 사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구체적인 설명과 사용법에 대한 안내가 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PCR 검사는 깊게 쑤서 넣긴 하지만 자가 검사 키트는 콧구멍 그냥 안쪽으로 그렇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사용법이 편리할 좀 수 편리할 있으니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숙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자, 뉴스픽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실의 뉴스 브런치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